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의회 운영위원장인 차영수 의원의 자녀 결혼 피로연에 의회 사무처 직원 수십 명이 출장을 내고 참석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현장에서 손님 맞이 등도 진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진의 한 한정식 집입니다. 지난 6일 이곳에서 강진이 지역구인 전남도 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의 자녀 결혼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는데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참석한 의회 직원 상당수가 업무상 출장을 내고 왔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당일 강진 출장을 낸 의회 직원은 28명, 의사와 인사, 기록, 예산 등 현장 출장과 무관한 직원들이 다양하게 참석했는데 부서장과 전문위원, 팀장 같은 간부들이 17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차 위원장의 직속 부서인 운영위원회 직원들은 피로 현장에서 손님 맞이와 안내 등도 맡았습니다. 피로연 행사 안내를 한 해당 부서 팀장은 차 위원장의 지시는 없었고 출장은 냈지만 출장비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거리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더 지체될 것 같아서 이제 출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속 상임이다 보니 자발적으로 좀 일찍 가서 이제 안내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차 위원장은 지시 여부나 경위를 떠나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차 위원장의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의회 직원들이 몸담고 있는 사무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연구원을 계속 통합해서 운영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연구원과 관련한 박수기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 사업이나 용역과제 개발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하고 다만 상생에 대한 고민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광주전남연구원이 시의회 정책 연구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사의 단체 협상 결렬로 노조가 이틀간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과의 본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어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내일과 모레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 조합원들도 내일 2시간, 모레 4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술집, 화장실까지 범행 장소가 여러 군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초등학생 성착취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광주의 한 중학교 급식실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휴대전화 주인은 학교에 사무용품을 납품하고 관리하는 업체 직원인 28살 남성 A씨로 드러났습니다. 구멍 뚫린 종이 상자에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영상을 녹화하는 수법으로 회사 거래처인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3곳, 평생교육기관 등 5곳을 돌며 몰래 촬영했습니다. 술집 화장실도 범행 장소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몰래 촬영한 영상은 60여 건, 피해자만 70여 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A씨가 SNS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물은 SNS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마다 광주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는 평균 100여 건. 전문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불법 촬영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초범인 경우도 강하게 처벌하는 촬영 범죄자들은 그 행위 중독이라는 영역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치유 프로그램으로 해야.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죄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6시쯤 어머니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4살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사흘 전쯤 광주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75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7만 5천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시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청원경찰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광주시청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50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데요.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국정감사도 3년 만에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을 두고 여야가 탈원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력의 올해 상반기 적자는 14조 원이 넘고 연말까지는 3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 같은 적자의 원인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전 조기 폐쇄와 가동 연기 등으로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게 한전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싼 LNG로 대체한 돈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조 5천억이야. 11조 5천억이 판단 하나 미스로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적자의 주 원인은 국제연료비 상승이라고 맞서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에요. 탈원전 정책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지금 국제 유가하고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전 적자가 30조, 40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전 적자의 주 원인이 연료비 폭등이라고 그 민주당 의원님 유도신문에 넘어갔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탈원전하고 연료비 폭등하고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료비와 기저전원 비중 감소와 연료비 조정 지연 세 가지 요인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부 의원은 정승일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차관까지 지내 책임이 있다며 거취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발전 공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대규모로 축소하고 있어 호남 지역의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전남에 8건 2,515억 원, 전북에 163억 원을 삭제해서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또 수도권이 전력을 소비하고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는 역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교육부에 교원 정원 감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은 농산어촌에 작은 학교가 많아서 교원의 정원 확보가 필요한데도 교사를 줄인다면 교육 환경이 악화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마련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특별 귀화자 1호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센터장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인요한 센터장은 순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한국형 구급차 개발 공로 등으로 2012년 특별 귀화했습니다. 천리포수목원의 이사장이기도 한 인 센터장은 보유하고 있는 희귀 수종을 순천에 기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강진군이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군정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강진군이 제작하는 AI 아나운서 뉴스는 AI 가상인간을 선택하고 글자를 입력하면 AI 아나운서가 실제 사람처럼 뉴스를 전달하는 영상 기술입니다.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뉴스 제작은 프로그램 사용료 5천 원 이외에는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는 데다 별도의 녹화가 필요가 없어서 예산 절감과 신속한 뉴스 제작이 가능합니다. 관광도시인 여수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조례 제정인을 통해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버스 정류장 반경 100m를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음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은 제주시가 지난해 연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지속적으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최저 기온 광주가 8.5도, 나주와 곡성 등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은 5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침 추위에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구례와 나주, 장성, 화순 등은 200m 안팎으로 짧아진 곳들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짙다가 해가 뜨면서 엷어지겠지만 밤 사이에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6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담양과 화순 5도로 꽤 춥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이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광양 22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1도, 해남 22도, 진도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부터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